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0년 지난 오피스텔 폐업 신고해야 부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실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양하는 데에서는 이거는, 주택이 아니니까 부가세도 환급받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팔 때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막상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비과세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는, 이거 오피스텔 주거용 아닙니까? 해서 또 과세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 처음 분양받을 때는 부가세 환급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실상은 주거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고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 분양하는 데에서 이거 일반 사업자 내면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이건 주택으로 안 봅니다. 라고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고요. 근데 나는 실제 용도는 주거로 임대를 놓고 있었단 말이죠. 단 그쪽에서 여긴 전입신고 못하게 해라. 나중에 부가세 환급받은 거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입신고 임차인한테 못하게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부가세 신고 조금씩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매수자가 이게 주거로 쓴대요. 매수자는 나는 거기 일반 사업자 안 낼 겁니다. 난 이거 그냥 주거로 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를 일반 사업자 낸 상태인데 그러면 이거 포괄량수도로 해서 부가세 문제 없게 하려고 했는데 포괄량수도도 안 되고 사업자를 안 내니까요. 그리고 무슨 세금 계산서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임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고 나서 팔면 안 됩니까? 이제 이거를 저희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건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주거로 이제 임대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인데 일반 사업자를 일단 냈어요. 이런 경우는요, 이제 만약에 이런 오피스텔을 양도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재화의 공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폐업에 따른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해서 폐업에 따른 이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 문제가 1번 또는 2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13년 8월 1일날 이 오피스텔을 3억에 분양받았고 부가세 3천을 환급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6억에 판다라고 할 때 실제 이제 주거용으로 임대를 놨고요. 이랬을 때 원칙은 뭐고 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원칙은요.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임대사업자를 낸 경우는요. 재화의 공급, 이 부동산의 양도 문제로 이 부가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업자가 자기 이 건물도 본인의 재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공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 공급의 문제는 총 매매 금액에서 건물가액의 10%, 요거는 그냥 제가 오피스텔 전체를 그냥 부가세 대상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6억에 대해서 10%인 6천만 원을 납부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수자도 똑같이 나도 그냥 거기서 사업자 내고 할 거야 라고 하면 매수자한테 받아서 나는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면 매수자는 그거 환급받으면 서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앞에 환급받은 거 토해낼 문제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가장 깔끔한데 만약에 근데 매수자가 야 나도 너랑 똑같이 임차인 승계해서 그냥 일반 사업자 낼 거야 라고 하면 저희 항상 이 문제 있죠. 포괄양수도. 그래서 포괄양수도로 하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 문제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아주 좋겠는데 문제는 매수자가 사업자 안 낸다 이거죠. 사업자 안 낸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생돈 내 돈으로 이거 6천만 원을 내야 된단 말이죠. 포괄량수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거래도 안 되고 그냥 내가 받은 돈에서 이 10% 부가세를 내가 내야 되니까 뭔가 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해서 이제 실무에서 가끔 쓰는 방법이
야, 그러면 먼저 폐업을 해라. 폐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단은 저희가 임대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이 있는 이상 폐업은 원래 안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오피스텔 특성상 나 여기 그 주택임대로 전환할 거다. 즉 주택임대는 면세죠. 아니면 여기는 내가 직접 거주할 거다. 라고 이제 전제를 깔면 이런 경우는 또 폐업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7년 갖고 있었는데 폐업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때는 너 왜 10년 안 썼냐? 우리가 환급해주는 이유는 10년 동안 쓰라고, 사업 목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너 왜 7년만 썼냐? 너 3년치 토해내라. 즉 6천만 그 환급받은 3천만 원에 그 3년치 즉 30%인 900만 원을 이제 토해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이 6천만 원 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절약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저희 제목에서도 배웠지만 저희가 이건 10년이 지났을 때는 그 10년이 지난 것들은 더 의도적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거죠. 왜? 10년이 지나서 폐업을 하면 토해낼 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할 때는 세무서에서 매매계약서를 갖고 가는 경우만 대체로 폐업을 시켜줍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 특성상 나는 이거 면세사업 주택임대로 전환할 거다 라거나 아니면 여기에 나 이제 직접 거주할 거다 라고 의사표현을 하면 폐업을 또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우니까 세무 전문가랑 꼭 협의를 하셔서 폐업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6천만 원 낼 거 그 900으로 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가세를 환급받았어요. 환급받으면 원래 안 되는데 환급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는요, 반드시 매수자의 사용 그 용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너처럼 똑같이 그 임차인 승계해서 그냥 일반 사업자 할 거야 라면 좋고, 아니면 나 임차인 내보내는 조건이고 난 거기서 개인적으로 사업할 거야 라도 좋고, 왜냐면은 세금이라서 거래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뭐예요? 그 임차인이 그 매수인이 주거로 쓰는 경우가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도자와 동일한 형태의 사업자를 낸다면 뭐 포괄 양수도나 경우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면 될 것이고요. 매수자가 아니 나 거기 주택임대 사업할 거다, 아니면 난 주거로 쓸 거다 라고 하면 가급적 매도자는 계약 전에 먼저 폐업을 하고 나서, 폐업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신분이 되는 거죠. 사업자 아닌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없이 매매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폐업했을 때 이렇게 부가세를 토해내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실제 상담 사례처럼 이게 중개사님이 그 질문하는 경우도 많고 일반인들이 질문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매수자가 주거로 쓴다 그러면 이게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나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환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계약 전에 폐업을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